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다음 주에 있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세종대, 광운대, 부산대, 경북대, 그리고 연대미래 캠퍼스의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과 모의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수능 다음 주에 논술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를 제가 1그룹이라고 불렀고요. 이 그룹은 광운대, 세종대, 부산대, 경북대, 연대미래, 덕성여대가 있고 3그룹은 가천대, 고대세종, 한국공학대, 외대, 글로벌 이 4개의 대학은 약수령 대학이잖아요. 이 4개의 대학은 수학 1, 2와 교과서의 수학 1이나 수학 2에 있는 증명 문제 정도를 열심히 연습하면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양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한양대 논술 모의고사에서는 벡터의 크기, 쌍곡선의 자취, 부분적분 이렇게 해서 미분적분의 주요한 내용과 기하까지도 출제를 했고 한양대는 작년에도 기하의 이면각에 대한 내용을 출제했던 대학이고요. 출제 경향은 문제 1번은 수능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적분의 얘기들을 주로 많이 싣고요. 문제 2번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기하나 확통이나 미적분을 랜덤이 아니죠. 모집 단위에 맞게 기하를 내기도 하고 확통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출제를 하고요. 기하는 다른 대학교들은 기하의 간단한 개념들이나 공식 정도만 이용하는 데 반해서 한양대는 기하를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할 만큼 심한 문제를 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을 때 기하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수능형 기하에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양대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양대는 시간은 적고 90분으로 적은데요. 문항수는 적지 않으니까 빠르게 생각하면서 수능적인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주고요. 나머지도 답안 작성을 잘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모의논술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중앙대는 시험의 형식이 비교적 고정화됐어요. 올해 모의논술 문제는 경우의 수, 로그 부등식, 급수 계산, 부분적분,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미분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출제 형식은 수학 3문제, 과학 1문제고 수학의 배점이 70점, 과학이 30점이니까 수학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는 대학이죠. 출제 경향은 확통이 빠지긴 했는데 고1에서 출제되는 경우의 수 단원이 거의 고정되어져서 출제되고 가끔씩 모의논술 문제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와 연계돼서 서로 믹스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하고요. 적분은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시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의 중상급 개념까지 그냥 깔끔하게 적분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매번 내는 대학이니까 이번에 중앙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분을 입에 단내 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기하도 확통을 범위 밖으로 놓고 기하를 범위로 놨잖아요. 그래서 2차 곡선과 평면 벡터는 작년에도 출제를 했고 올해도 출제를 할 게 거의 명백합니다. 기하의 개념을 이용해서 기하가 메인 테마는 아니고 기하의 개념을 살짝 이용해서 식을 만들고 마무리는 미적분의 최대치수 같은 미적분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요. 과학은 과학 2 과목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안성 캠퍼스는 평균 점수가 48점으로 매우 낮고 수능 최저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대학이 1, 4, 2, 3 순으로 풀라고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 가이드북의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여기의 내용은 주로 문항 1, 2, 3하고 문제 4번의 과학까지가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시려는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 정도는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정독을 해봐야 돼요. 게다가 2주차 시험 보는 대학들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리 대학은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라고 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화여대는 매년 난도가 점점 떨어졌던 대학이고 작년에는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3합6이나 3합5로 최저가 매우 세서 최저를 충족하고 나면 실질 경쟁률이
몇 대 1 이내의 대학이어서 최저를 충족하는 게 논술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대학인데요. 올해는 최저가 2개합 5로 다소 약화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보니까 수열을 증명하는 수학적 기납법이나 감소 수열을 증명하는 문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좌표 평면에서 원의 성질이나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들을 냈는데 작년 모의 논술 문제보다 올해 모의 논술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 말은 올해 수리 논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비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문항 3개에다가 각 소문항이 3개씩이고 제시문이 거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식이나 기호를 주는 게 아니고는 거의 없는 여러분의 평소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대학이고 점점 난도가 낮아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능 최저가 약화됐기 때문에 논술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 기하에서는 중하급 개념이니까 2차 곡선의 그런 기호 정도 벡터라면 가장 많이 내는 게 내적이에요. 그런 기호 정도를 출제하고 확통은 잘 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잘 내지는 않았고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수열 파트를 매우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수열에 관해서는 증가수열, 감소수열, 수학적 기납법, 점화시까지 해서 수열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출제했으니까 이번에 이화여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수열만 파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수열에 관한 증명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운대는 올해 논술 모의고사에서 등차 수열과 복소수의 상등, 유리식, 그래프의 교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미적분의 처음 수열에 극한 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최대 최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등 고른 단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작년까지는 기하가 출제 범위에 있었고 기하의 내용도 냈는데 올해는 기하가 빠졌고요. 확률과 통계는 구색 맞추기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됐던 것 같고 올해도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대문항 2개에 대문항이 2개인데 시간은 120분으로 길고 각 소문항은 4개에서 5개 정도로 굉장히 소문항이 많은 대학이죠. 문제 1번은 독립된 너댓 개의 문항들을 배치해서 수능의 전 과정의 개념이 탄탄한지를 묻고요. 2번 문제는 미적분에서 주로 내고요. 소문항 후반에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다는 사실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광운대는 합격자의 평균점이 60점에 조금 못 미치는 대학이에요. 그만큼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저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학생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시험이 어렵더라도 합격점이 낮으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쓰면 그 중에 합격자가 나오니까 문제지가 어렵다고 놀랄 필요는 없고요. 한 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고1 과정에 고1의 앞부분의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복소수, 후반부에 있는 평면좌표, 유리식 뭐 이런 것 등등을 한 번 더 깔끔하게 공부하면 좋겠고 확통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급 정도의 개념 공부까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광운대 같은 두 번째 차 주의 대학은 시간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대학이죠. 다음 세종대는 올해 논술 모의고사에서는 입체의 부피, 다변수 함수의 미분, 매개 변수, 다항 함수의 기하학적인 특징들을 출제했고요. 출제 형식은 대문항 3개, 소문항이 각각 3개씩 있고요. 문제 1번, 2번, 3번 순으로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리고 세종대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미적분 이외의 단원은 잘 내진 않는데 요즘에는 수학원의 삼각함수 같은 그런 단원 이런 거 가끔 출제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3번은 상당히 까다롭고 전통적인 논술의 유형입니다. 논술에서 많이 다른 대학들이 취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출제했으니까 세종대 논술은 세종대 것만 보지 말고 광운대나 부산대 등등의 중급 정도의 대학의 문제들을 많이 보는 게 아이디어 획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올해는 최저가 2합 5에서 2합 6으로 낮아졌잖아요. 최저가 낮아지면 논술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의 합격점은 다소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 논술 준비는 당연히 세종대 문제는 풀어봐야 되고요. 광운대, 인하대, 부산대 등의
미적분을 많이 내는 그런 대학들의 문제들을 충분히 봐두는 게 좋겠고, 다음 부산대는 논술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출제 형식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형을 선택한 학생은 수학원, 수학2 기하 이렇게 출제를 하죠. 각각 대문항 3개에다가 소문항이 3개 내외이고요. 부산대는 공통 부분하고 선택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 부분에서는 고1 수학부터 수학 1, 2까지 출제를 하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선택하는 3번 문제만 갈라지게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적분은 미적분 형태의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미적분의 주요 테마는 함수들을 추론하거나 최대치수를 묻거나 변화율의 정의 같은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하도 마찬가지로 기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상급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수능형 문제하고 비슷한데 다만 미지수가 좀 많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적분에서는 증명 문제도 심심찮게 내는 대학이니까 증명 문제를 많이 내는 대학이 서강대나 서울시립대거든요. 시간이 남는다면 그 대학들의 문제들을 열어보면 역시 도움이 되겠고, 기하를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명각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돼요. 근데 기하가 논술에서 좀 단점이 뭐냐면 그걸 수식으로는 쓱싹쓱싹 쓰는데 서술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하를 선택해서 기하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서술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대는 논술이 상당히 어려운 대학이니만큼 합격점이 낮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북대는 AAT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출제 경향은 대문항 3개, 각 소문항 3개 내외고, 소문항 안에 더 작은 소문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항 수가 원래도 되게 많은 대학입니다. 고1 과정이 자주 출제되고요. 문항들이 짤막짤막하게 이루어져서 단편적인 사실을 묻는 문제도 있고, 뒤로 갈수록 심화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부산대보단 난도가 살짝 낮은 것 같고요. 출제는 출제 범위 안에 있는 고른 단원에서 출제를 전부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미적분의 정의나 활용 단원을 모두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시간 대비해서 문항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답안을 작성하는 게 경북대 합격의 성패를 가르고요.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고1 과정에 대한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하고 도입단원이라는 건 함수의 극한의 앞부분, 미분의 앞부분 변화율, 적분의 앞부분 정의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하는 대학이라는 거죠. 다음 덕성여대는 논술의 난도가 약수령보다 살짝 높은 대학이에요. 올해 논술 모의고사는 접선의 방정식, 넓이와 적분, 직선의 방정식 정도를 출제했고요. 출제 형식은 대문항 2개, 각 소문항이 2~3개 정도고요. 수학의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도형의 넓이,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함수의 최대 최소, 삼각함수 등 전통적인 내용, 그냥 수능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출제하는 대학이고 난도가 높지 않다는 말씀 드렸죠. 덕성여대는 실제 출제의 범위가 수학원, 수학2에 거의 집중되어서 출제를 할 거라고 이미 논술 가이드북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단원은 제 생각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덕성여대 측에서 밝힌 출제 기조는 덕성여대의 올해 모의논술, 작년 모의논술, 작년 기출문제, 최근 3개년 정도의 문제들을 많이 계속 반복 출제하는 경향을 가진 대학인 것 같아요. 이번 모의논술을 보니까 작년 기출문제하고 큰 흐름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기출문제를 2~3번 파는 게 좋겠고, 논술 가이드북의 내용들은 제가 발췌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낮은 대학이죠. 경쟁률도 되게 낮더라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올해 논술 모의고사는 접선의 방정식, 급수의 수렴 발산,
두 곡선이 접할 때 2차 함수의 넓이고 위의 과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제 형식은 대문항 3개에다가 소문항이 2개 내외이고요. 접선 넓이 등의 평이한 소재를 주로 출제하는 대학이고 여기도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의 활용 단원이 출제될 경우도 있고 주로 극한과 연관지어진 문제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확통이 출제 범위이긴 한데요. 올해는 출제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학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2주차 논술 보는 대학들의 간단한 특징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 수능 시험 직후에 여러 대학의 논술 문제를 보고 주말에 이르면 몸과 마음이 좀 피폐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2주차의 논술에 대한 의욕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수능 다음 주차는 시간이 많다는 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의외의 성과를 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능 2주차 수리논술대학의 출제 경향과 간단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